병원.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희 남편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눈을 안 떠요? 네?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뇌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평소에도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일단 수술을 진행해 봐야겠지만 구체적인 경과는 저희도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뇌졸중이요? 그럼 저희 남편이 뇌졸중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 빨리 수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최선입니다. 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수술 잡아주세요, 선생님. 남편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잠시 후 병원. 수술 비용이 총 3천만 원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사실 이번 수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뇌졸중 수술 환자의 상당수가 몇 회에 걸쳐 수술을 받을 뿐더러 환자분의 경우엔 워낙 상태가 심각해서요. 일단 수술 후 경과가 중요하니 이번 수술 금액부터 수납해 주시면 돼요. 그럼 큰돈이 갑자기 어디 있다고. 돈 아낀다고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놨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잠시 후 전화. 사정이 딱하긴 한데 너도 내 사정 알잖아. 나한테 그런 큰돈이 어딨어. 우리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미안해. 친정 부모님한테는 연락해봤어? 그래도 사위가 죽게 생겼는데 엄마는 보태주겠지. 남편이랑 결혼한 뒤로 연 끊고 산 지 오래됐잖아. 반대하는 결혼한다고 연까지 끊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집도 그렇게 넉넉한 편 아니잖아. 흘림없이 도와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을 왜 했냐는 소리부터 나올걸. 하긴 사주를 워낙 잘 믿으시는 분이었으니. 그러고 보니 결혼하면 네가 남편 병시중 다 들 거란 점쟁이 말이 맞긴 맞았네.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마땅히 도움 요청할 때가 부모님 말고 없잖아. 시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냥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도움 요청해봐. 당장 돈이 급한데 어쩔 거야? 알았어. 여기저기 알아봐야지. 그래, 못 도와줘서 미안. 아니야. 어렵게 사는 거 뻔히 아는데도 이런 부탁하는 게 미안한 거지. 그럼 나중에 보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이제 도움받을 때라군. 부모님 그리고 형님네밖에 없네. 시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유산 문제로 크게 싸워서 거의 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친동생이 아프다는데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유산도 그때 거의 다 가져갔으니까 한번 연락이라도 해보자. 지금 내가 찬물 뜨거운 물 가리처지도 아니잖아. 1시간 후 병원. 동서, 우리 왔어. 아까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서방님 많이 아프대? 뭐 얼마나 다쳤길래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한대요? 많이 다친 거래요? 형님, 아주버님 오셨어요? 갑작스레 연락드려서 죄송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갑자기 병원으로 불려 나온 거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마땅히 도움받을 때도 없고 눈앞이 얼마나 캄캄했는데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사고도 남편 과실이라 보상도 못 받고 보험도 따로 들어놓은 게 없어서 당장 3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형님, 아주버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 부부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단칸방 보증금밖에 없어요. 아이도 있는데 방을 뺄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신용이 높아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동서, 진정해. 오랜만에 봐서 다짜고짜 울면 어쩌잔 거야. 우리도 좀 당황스럽네. 그러게 보험을 좀 들어놓지 그랬어. 비싸봤자 한 달에 4, 5만 원 할 텐데 그거 못 내서 이사다를 만들어? 3천만 원이면 너무 큰 돈이잖아.
그 돈을 어떻게 불쑥 달라고 해? 내가 일해서 바로 오는 게 찝찝했던 거야. 당신, 내 말이 맞지? 분명 돈 때문에 연락했을 거라고 했잖아. 유산 때문에 형제 연 끊은 마당에 다시 연락할 일이 이것 말고 또 있겠어? 그래도 어떻게 동생이 아프다는데 모른 척을 하냐. 사람 참 야박하네. 근데 재수씨,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꺼내는 건 솔직히 당황스럽긴 하네요.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그런 돈이 어떻게 바로 나와요. 그래도 저희보단 잘 사시잖아요. 그때 유산도 거의 다 챙겨가다시피. 어머,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누가 들으면 우리가 유산 다 가져간 줄 알겠어. 기가 막혀선. 애초에 유산 자체도 얼마 안 됐고 우리 애들 곧 대학도 가는데 그 돈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한들 동선애한테 줄 순 없지 당연히. 그럼 어떡해요. 제 남편 이대로 죽게 내버려두잔 말씀이세요? 돈이 당장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라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래, 우리도 마음이 안 좋긴 마찬가지야. 일단 급한 대로 집부터 내놔. 일단 수술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뒤는 차근차근 해결해 보자고. 그럼 당장 저랑 아이는 어디서 달라고? 일단 우리 집에서 사세요. 마침 방이 하나 남으니까 거기서 생활하면 되겠네요. 병원이랑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재수씨도 그 편이 낫지 않겠어요? 동서, 우리 큰 결정한 거야. 솔직히 연 끊자고 박박 우기던 서방님한테 우리도 좋은 감정 없거든? 물론 동서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이 이상은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신 우리 집에 얹혀 사는 대신 집안일 좀 도와줘. 그럼 내가 생활비도 얹어주고 그럴게. 그러니까 집을 팔고 형님네에서 집안일을 하란 말씀인 거예요?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 그냥 빨래랑 설거지, 요리 정도? 간간히 집안 청소 좀 하면 되고. 동서가 집에서 하는 일이랑 차이가 없을걸? 동서 안 그래도 서방님이 이렇게 돼서 정신없는데 치료비랑 생활비 구한다고 일자리 구해봐. 애는 어떻게 키울 거야? 단호는 누가 하고? 그러니까 서방님 좀 괜찮아질 때까진 우리 집에서 살아. 우리도 불편한 거 감수하고 이런 제안 하는 거야. 그래요. 나도 동생이랑 감정 안 좋게 된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니까 이번 기회에 관계도 회복하고 그럽시다. 네, 알겠어요. 지금으로선 방법이 그것뿐이네요. 이틀 후 병원. 환자분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갈게요.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살아 돌아와야 해. 아빠 수술 끝날 때까지 엄마랑 여기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얼른 나오세요. 그래야 저랑 농구도 같이 하죠. 요즘엔 맨날 제가 이긴다고 툴툴거리셨잖아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수술까지 한 3시간 정도 소요되니까요. 편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수아나,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 강한 사람이야. 분명 괜찮을 테니까 걱정 마.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빠 분명 회복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구나. 근데 너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어?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가 여기 있을게. 지금 이 와중에 무슨 공부야. 그리고 집도 이번 주 주말에 비워주기로 했다면서. 짐 챙기는 것도 일인데 책 버려놔봤자 뭐해. 그래도 수시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 부모가 돼서 자식 이런저런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수아나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잘 살았음, 돈을 더 많이 모아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정도면 잘 키워준 거지. 그래도 큰아빠네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 나도 엄마 따라 일 도울게. 무슨 일을 도와. 넌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 그리고 일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 도와주는 거라니까 애초에 도움 필요하지도 않아. 그래도 감사하지. 생활비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 새삼 예전에 유산 가지고 따졌던 게 죄송스러운 거 있지? 이렇게 동생 일이면 바로 도와줄 뿐인데. 유산 다 가져간 건 사실이잖아. 솔직히 수술비까지 대주는 게 맞지 않아? 얘는 수술비가 얼마나 큰 금액인데.
이렇게 우리 둘이 살 공간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그래도 거기에 너랑 나이 똑같은 진수도 있으니까 친구처럼 지내면 되겠다. 그치? 뭐 일단 잘 지내보도록 노력할게. 안 그래도 생각할 거 많은데 괜히 내 걱정까지 하게 하고 싶진 않아. 어휴, 우리 아들 그새 철들었네. 고맙다. 너가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해. 엄마까지 아프면 나 진짜 못 살아. 그럼 엄마는 우리 아들 지겨워질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지금 당장은 아빠가 얼른 회복되기나 했으면 좋겠네. 아빠 잘못될까봐 무서워 죽겠어. 3시간 후 병원. 선생님, 우리 남편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뇌 손상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어서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수술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상황에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일단 지켜봅시다. 수술하면 씻은 듯 낫길 바랬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앞으로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 이틀 후 형님 집. 동서 왔어? 짐이 그것밖에 없어? 어차피 다 가지고 올 순 없을 것 같아서 웬만한 건 정리하고 간단한 옷가지들만 챙겨왔어요. 그래, 잘했어. 방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 수아나, 오랜만이다. 그새 키가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진수랑 같은 나이 맞지? 15살? 네, 학교도 내일 진수 다니는 학교로 옮기기로 했어요. 가까운 게 최고긴 하지. 수아니, 너 아직도 공부 잘하니? 연 끊긴 지 오래되긴 했지만 너 초등학교 때 무슨 수학 경시대회 같은 데 나가서 1등하고 그랬잖아. 너네 엄마 아빠가 영재반에 갈지도 모른다고 호들갑을 얼마나 떨었는데. 수아니 아직도 공부 잘하긴 하죠. 이번 시험은 상황 때문에 잘 못 봤지만 저번 중간고사는 전교 1등 했어요. 어머, 정말? 아직도 공부 잘하는구나. 형편 때문에 학원도 잘 못 다녔을 텐데 대단하긴 하네. 진수 이놈은 뭐 하는지. 명문대 출신 과외 선생을 붙여봐도 성적이 오를 기미가 안 보인다니까. 암튼 수아니, 너가 우리 진수 좀 많이 도와줘. 같은 친구끼리 그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지? 네, 그럼요. 그래, 언주사니까 너도 그 정도 수고는 해야지. 집에서 있던 것처럼 마냥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 너도 엄마 도와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안 그래? 얘기가 길었네. 저쪽 방이 동서랑 수아니 방이야. 그래도 둘 살기에 충분할 거야. 네, 형님. 가서 짐 좀 풀고 있을게요. 그래, 곧 저녁 식사 준비해야 하니까 곧장 나와. 네. 잠시 후. 뭐야 이게? 이건 방이 아니잖아. 거의 창고나 다름없는데 한 사람이 누워도 좋겠어. 생각한 것보다 방이 작긴 하네. 그래도 상자가 많아서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치우면 좀 나을 거야. 그리고 여기 간이 책상도 있네. 우리 수아니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다. 엄마는 이 와중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해. 공부는 됐고 이거나 서명해줘. 이게 뭔데? 뭐야 이게?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편의점 자리 하나 구했어. 나이 어려서 안 된다고 했는데 간신히 설득했단 말이야. 오후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라 학교 일정에도 방해 안 되고 그 시간엔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까 밀린 공부도 그때 하면 돼. 시급도 꽤 높은 편이고. 누가 너보고 일하라고 그랬어?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15살이 무슨 돈을 번다고. 절대 안 돼.
아빠 치료비 빠듯하잖아. 나도 대충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앞으로 수술 몇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며 약물 치료도 계속 해야 하고. 그러면 돈이 계속 들 텐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보증금도 아빠 수술비로 다 내버렸는데. 여기서 돈 얼마 받기로 했어. 그걸로 메꾸면 돼. 큰아빠 큰엄마 성격 몰라? 세뱃돈 아깝다고 설날에 만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야. 유산 문제도 그렇고 던져봤자 얼마나 주겠어? 그러니까 나라도 좀 벌어두는 게 나아. 나도 불편한 데서 생활하느니 밖에 있는 게 낫고. 그래도 절대 안 돼. 남들 잘 시간에 일하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너 아직 어려. 그리고 큰엄마 큰아빠 성격도 많이 변했어. 우리 이렇게 선뜻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만 봐도 모르겠어? 분명 생활비도 잘 챙겨주실 테니까 걱정 마. 정 힘들면 그때 엄마가 너한테 얘기할게. 어? 아휴, 엄마도 이거 진짜 힘들게 구한 자리인데. 알았어. 나중에 힘들면 꼭 말해야 해. 알았지? 그럼. 이제 엄마가 믿을 건 우리 아들밖에 없는데 숨겨서 뭐 하겠어.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커서 돈 벌겠다는 소리를 다 하고. 엄마 눈물 난다. 다른 집 같았으면 공부만 하라고 맛있는 것도 잔뜩 사주고 좋은 학원도 많이 보내줬을 텐데. 미안해, 엄마가. 뭐가 또 미안해. 엄마 미안한 것도 많아. 아빠 일인데 나도 나서는 게 당연하지. 동서, 아직도 준비하고 있어? 저녁 식사 준비해야 한다니까. 네, 형님, 지금 가요. 수아나, 엄마 식사 준비하고 올게. 넌 좀 쉬고 있어. 잠시 후. 형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뭐를? 이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야채도 썰어야 하고 밥도 안 쳐야 하고 할 게 산더미인데? 혹시 생활비를 얼마 정도 챙겨주실 수 있나 싶어서요. 오자마자 이런 말 죄송하지만 남편 치료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수환이 공부도 시켜야 하고. 동서 되게 뻔뻔하다. 공짜로 집 내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돈 얼마 줄 수 있냐고 대놓고 물어보는 게 어딨어. 일이나 좀 하고 그런 말을 하던가. 죄송해요. 제가 사정이 너무 급해서. 하여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데. 한 달에 한 30 정도 챙겨주려고 했지. 네? 30이요? 한 달에 30은 너무 적은데. 적다고? 동서 진짜 어이없다. 아니 나가서 땅 파봐. 그 정도 금액이 나오나. 동서가 우리 집 일을 완전히 도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 도와주는 식인데 30이면 충분하지. 안 그래? 형님 그러면요. 내가 형님 집 일 다 도맡아서 하면 돈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30으론 남편 치료비는커녕 우리 수환이 공부시키기에도 모자라서요. 아무리 사정이 안 좋게 되었다지만 그래도 수환이 공부는 맘 놓고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요. 동서도 참 욕심도 과하다. 나랑 딜하자는 거지? 무슨 연봉 협상을 우리 집에서 하고 앉아있어. 기가 막혀서. 부탁드려요, 형님. 제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남편 간병하는 시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어서요. 진짜 우리도 빠듯해 죽겠는데. 그럼 이렇게 해. 동서가 책임지고 우리 집 일 다 한다는 전제로 내가 월급 좀 올려줄게. 동서 하는 것 보고 얼마 줄지 정할 테니까 일단 잘한 모습 보여줘.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도 직원을 고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직원 능력이 얼마나 되는진 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서방님 치료비랑 수환이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잘해봐. 나 신경 쓰이게 만들지 말고. 알았지? 네, 형님. 정말 잘할게요. 이렇게 편히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잘해. 그럼 당장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거다. 요리도 동서가 다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럼요.
제가 얼른 준비해서 늦지 않게 상 차릴게요. 그래? 30분 뒤에 남편 퇴근하니까 그때까지 다 준비해놔. 난 좀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네, 형님. 들어가서 푹 쉬세요. 아, 그래도 당장 걱정은 덜었네. 열심히 하면 최저 이상은 챙겨주시겠지. 그것만 해도 어디야. 집도 이렇게 얹어 사는데. 그날 저녁, 형님 집. 국이 이렇게 짜. 이거 당신이 한 거야? 아주버님, 국이 짜세요? 제가 간 맞춘다고 맞춘 건데. 난 이제 집안일에 손 뗐잖아. 따지려거든 동서한테 따져. 동서, 우리 간 심심하게 하는 편이거든. 동서네가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건강식을 좋아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환이 넌 오늘이야 첫날이니까 밥 같이 먹지만 내일부턴 우리보다 늦게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진수가 신경이 좀 예민하거든. 낯선 사람이랑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벌써 방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먹은 다음에 밥 먹든가 해. 네, 알겠어요, 큰엄마. 진수가 그런 이유로 먼저 들어갔는진 꿈에도 몰랐네요. 죄송해요. 아무리 우리가 가족 관계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돈이 오가는 관계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음 합니다. 그래, 동서가 당연히 알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말이야. 가정부 식구랑 주인집 식구가 겸상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 사이이긴 하니까 식탁에서 밥 먹는 것까진 내가 이해해 줄게. 그 이상은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형님. 주의할게요. 직후, 진이 방. 아들, 아까 눈치 보였지? 미안해. 엄만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마음 많이 상했을 것 같아. 됐어. 나도 저 집 식구랑 밥 같이 먹는 거 불편했어. 차라리 잘 됐지. 근데 엄마가 일 다 하기로 했다며? 안 힘들겠어. 집이 꽤 넓어서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할 것 같던데. 집에서 했던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뭘. 그래도 숙식 제공에 돈도 적지 않게 챙겨준다고 하셨으니까 이만한 조건도 없어. 아빠 병원이랑도 가깝고. 엄마가 대신 우리 수환이 식사 푸짐하게 차려줄 테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들어보니까 진수 정신과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큰엄마 큰아빠도 더 예민하게 구시는 걸 거야. 알았어. 애초에 섭섭한 거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착한 아들 이해해줘서 고마워. 한 달 후, 형님 집. 동서, 잠깐만 여기로 와봐. 진짜 기가 막혀서 원...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빨래를 세탁기에 넣으면 어떡해. 전부 다 손세탁을 해야지. 네? 이 빨래를 전부 손세탁하라고요? 옷 재질 보면 몰라? 다 유명 브랜드 옷이잖아. 이런 비싼 애들은 조금만 자극이 세도 금방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손빨래로 해야 해. 이 옷 다 망가진 것 좀 봐. 보기엔 멀쩡한데 크기도 줄어들지 않았고요. 어이가 없어선 이게 멀쩡하다고? 여기 보풀 일어난 거 안 보여? 여기 실밥도 풀렸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동서가 다 물어낼 거야? 형님, 죄송해요. 전 세탁기가 있길래 당연히 세탁기에 돌리는 줄 알았어요.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안 돼. 수준이 영 안 맞아서 원. 다음부턴 조심해. 안 그러면 다 물어내라고 할 거니까. 네. 조심할게요, 형님. 그리고 지금 4시니까 우리 진수 간식 좀 만들어놔. 간식 다 만들었으면 나한테 검토받고 학교에 픽업 가. 간식 든든한 걸로 만들어놔. 저번처럼 풀떼기 갖다 주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헤비한 건 안 돼. 그러다 졸 수도 있단 말이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수환이 내 차에 태우지 마. 저번에 보니까 태우고 오는 것 같던데 주인 허락도 없이 그러면 안 되지? 내 차에 내 가족만 태우고 싶거든. 수환이 걔 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여튼 진수만 픽업해. 알았지? 네, 그럴게요. 1시간 후, 차 안. 수환이도 어차피 같은 시간에 학교 왔는데 너무하네. 수환이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도 조카인데. 작은 엄마가 왔네요. 진수 왔구나. 고생했어. 저기 간식 여기 있어. 수환이는 혹시 봤어? 다른 반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봐봤자 내 차 타지도 못할 텐데. 늦었으니까 얼른 가요. 그리고 작은 엄마, 간식이 이게 뭐예요? 이걸 나보고 지금 먹으란 거예요? 어? 왜? 너 배고플까봐 치킨 가득 넣어서 샌드위치 만든 건데 혹시 치킨 안 좋아해? 이렇게 기름 게 많은 거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고요. 아, 그래? 난 그것까진 생각을 못해서. 우리 수환이가 치킨 샌드위치를 제일 맛있게 먹더라고. 그래서 한 건데. 내가 그깟 거지랑 입맛이 같은 줄 알아요? 진짜 짜증나네. 안 그래도 같이 사는 거 쪽팔려 죽겠는데. 이제 치킨에 치자도 꺼내지 말아요. 난 고기도 소고기 아니면 안 먹는다고요. 엄마가 뭐라 안 했어요? 급한 약속이 있어서 바로 나가셨거든. 치킨 안 좋아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됐어요. 그냥 가긴 해요. 3달 후, 형님 집. 동서, 내가 오늘 대청소하라고 했어, 안 했어? 집에 먼지가 가득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진수 기관지 안 좋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오전에 남편 병원 좀 다녀오느라요.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형님, 급여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급여? 무슨 급여? 저번 달에 줬잖아. 저번 달이랑 이번 달 급여가 안 들어와서요. 사실 저번 달에 주신 급여도 70만 원이라 생활하기가 빠듯했거든요. 그동안 남편 치료비는 보증금에서 수술비 빼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해결했는데 이제 그 돈마저 없어서요. 이제 제대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번 달에 그러셨잖아요. 그달은 수습기간이라 적게 준 거고 이제부터 제대로 주겠다고요.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데 돈은 제대로 받겠다고? 동서 진짜 웃긴다.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해. 솔직히 70도 많은 거지. 숙식 여기저기라고 있는데 그 정도 받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래도 최저시급은 맞춰주셔야. 제가 여기서 10시간은 넘게 일하는 것 같아서요. 그건 동서가 일을 느리게 해서 그렇지. 다른 아줌마들 같았으면 3-4시간이면 충분히 할 일을 동서가 다 망치고 있는 거잖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저희 엄마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어머, 얘 봐. 맨날 표정 똥 씹은 것처럼 하고 있더니 이젠 아예 대들기까지 안 해? 수아나, 넌 들어가 있어. 뭘 들어가 있어. 죄 지었어? 엄마가 일한 만큼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험담을 저렇게 하냐고. 저기요, 큰엄마. 돈이나 좀 제대로 주고 말으래요.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10시간 일을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번다고요. 알아요? 어이가 없네. 그럼 나가서 돈 벌던가. 지금 네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길거리에 나 앉을 뻔한 거 구해줬구만. 어쩜 이렇게 뻔뻔해? 기가 막혀. 구해줬다고요? 부려먹은 게 아니고. 엄마 가자. 이제부터 내가 엄마 먹여 살릴 테니까 제발 이딴 일 하지 말고 가자고. 조그만 게 말본새 좀 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수아나, 왜 그래? 형님, 죄송해요. 일단 얼른 들어가 있어. 얼른. 엄마. 아이씨, 그냥 내가 나가는 게 낫겠어. 수아나, 수아나. 어르장머리 하고는. 그래,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집이 소중한 걸 알지.
동서, 걔 데리고 오기만 해봐. 한 일주일은 고생을 하게 둬야 돼.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날이 추운데.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아주 좋겠구만. 아무튼 청소부터 해. 우리 진수 학원 끝날 때까지 맞춰 놓으라고. 직후 전화. 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네, 김성중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병원 들르긴 했는데. 저기, 이런 말씀 드리기 유감이지만 김성중 씨께서 방금 사망하셨습니다. 네? 사망이요? 제 남편이 죽었다고요? 3시간 후 장례식장. 아빠,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나랑 농구하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이러면 어떡해, 이럴 줄 알았으면 병원에 더 오래 있을걸. 여보,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 가. 나랑 아들이 여기 있는데, 무슨 장례식장이 이렇게 쎄? 밥도 영 맛이 없어. 재수씨 도대체 얼마짜리 장례식장을 구한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 비용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돈 없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월급 주는데 당연히 그 돈으로 장례식을 치러야죠. 우리가 다 대줄 것 같으면 대체 돈을 왜 줍니까? 재수씨 그렇게 안 받는데 사치가 좀 심하네요. 준 돈은 어디다 두고 돈 안 빌려줬다고 툴툴대요. 내가 동서 되게 염치 없다 그랬잖아. 진짜 고마움이 없다니까. 수환이 쟤도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데. 진짜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일 줄 몰랐지. 내가 요새 사업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잖아. 아, 형수님. 성종이 사망보험은 들어놨죠? 그거 얼마나 되려나? 받으면 반은 우리한테 줘야 해요. 그동안 먹여 살린 값이 얼마예요? 설마 까먹은 건 아니죠? 지금까지 고작 70만 원 준 게 다면서 어떻게 사망보험금 달란 소리래요? 동생이 오늘 죽었는데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놈 중내산에 하는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어차피 살아도 사람들은 못할 거였다면서요. 그러니 차라리 한시라도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 동서도 이제 좀 숨이 트이지? 그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어른들이 이래라고 모른 척하는 것도 지겹네요.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러냐고요. 어디서 어린 놈이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든. 내가 그런다니까. 동서, 그냥 이참에 우리 집에서 나가. 이제 서방님도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가족으로 엮일 일은 없잖아. 짐은 내가 집 앞에 내놓을 테니까 장례 끝나고 찾아가든지 해. 그래봤자 싸구려 물건밖에 없겠지만. 여보, 가. 기껏 도와줬더니 이런 소리나 듣고 있을 거야? 기가 막혀선. 이래서 사람 아무나 거두는 거 아니란 말이 있지. 다신 찾아오지 마. 또 살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만 해봐.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당신들이나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당장 꺼져. 우리 아빠 당신 같은 인간들 가족으로 둔 적 없다고. 아이고, 아주 효자나셨네. 나도 너처럼 양아치 같은 애 식구로 맞이할 생각 없어.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도움 좀 될까 했는데 쓸모도 하나도 없고. 동서, 다신 찾아오지 마. 우리 연 여기서 끝내는 거야. 알았어? 여보, 가. 잠시 후. 수아나, 왜 그랬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뭘 알아서 해. 아빠가 죽었다는데도 한다는 말이 너무하잖아. 사람이 할 소리냐고. 중학생인 나도 소름이 돋아. 원금도 1년째 납입을 못해서 돈도 못 돌려받을 텐데 이를 어쩌면 좋니. 집에서까지 쫓겨났으니 내 남편이 죽었다는데 이 생각밖에 못하고.
엄마도 천벌 받아야 돼. 그치? 엄마가 천벌을 왜 받아? 받아도 저 인간들이 받아야지. 엄마,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우리 집 살릴 테니까. 내가 아빠 아들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20년 후, 집. 그러니까 이 저택을 너가 샀다고? 그래, 아들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몇 번을 말해. 이제 이런 집도 사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엄마, 들어가 봐. 엄마가 저번에 TV 보면서 한옥집이 이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한옥집으로 샀어. 겉은 한옥집이긴 해도 시설은 다 최신이라 생활하기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엄마 병원도 요 근처고. 아니, 이런 비싼 집을 어떻게 샀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무리는. 저번에 내 회사 광고도 TV에서 봤다면서. 그 정도로 아들 회사가 잘 나간다 이거야. 엄마, 내가 뭘 했어? 내가 무조건 우리 집안 일으킨다고 그랬지?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할 테니까 이제 안심하고 두 다리 쭉 펴고 쉬어. 우리 수환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다 늙어가는 엄마 좋은 집도 사주고. 고맙다. 고마워. 뭘 울어. 아직 울기 이르다니까. 아, 집에 일할 사람도 내가 알아보고 있거든. 몇 명 추려서 면접 보게 할 테니까 엄마가 직접 골라. 한 집에 같이 살 사람이니까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골라야지. 뭘 그렇게까지 해. 어차피 나 혼자 살 건데. 엄마 요즘 무릎 많이 안 좋잖아. 집안일이 무릎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리고 엄마 혼자 집에 있을 거 생각하면 나도 일에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알았지? 나도 이번 프로젝트만 잘 해결되면 집으로 들어올게. 지금 사는 오피스텔이 회사랑 가까워서 좋긴 한데 혼자 사니까 되게 외롭더라고. 나도 너가 들어와 산다고 하면 좋지. 옛날에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던 거 기억나? 그때 힘들긴 했는데 같이 얘기도 나누고 밥 먹고 한 기억이 얼마나 그립던지. 엄만 그 집에서 쫓겨나서 가정고생을 다 했는데 그게 그리워? 난 너무 끔찍해. 그렇긴 하지. 내가 더 능력이 있었음 우리 수환이 그런 고생 안 시키게 하는 건데. 미안해, 엄마가. 아직도 미안하다는 소리야. 이제 그만 좀 해. 미안해야 할 건 그 사람들이야. 엄마, 두고 봐.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한 죄 내가 두고두고 갚게 할 테니까. 이제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을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일주일 후, 집. 누구지, 이 시간에? 누구세요?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어? 동서. 동서 맞지? 형님? 어떻게 동서가 이런 저택에 살아? 그땐 분명 못 살았잖아. 여긴 무슨 일이세요? 나는 면접 보러 왔지. 입주가정부 구한다고 해서. 아, 이제야 알겠다. 동서도 면접 보러 온 거구나. 하긴 동서가 이런 집에 살 리가 없지. 내가 그동안 늙긴 했나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다 하고. 근데 집주인은 어디 있어? 내가 집주인인데요. 뭐? 말도 안 돼. 동서가 무슨 집주인이야. 거짓말도 정도껏 해. 20년 만에 만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안 그래도 정신 사나워 죽겠으니까 동서까지 그러지 마. 근데 때깔이 좀 좋아지긴 했다. 얼른 집주인 불러. 저기요. 면접 보러 왔는데요. 집 들어오는 순간부터 면접이라고 내가 말했을 텐데. 어? 너 설마 수환이? 내가 말했잖아. 난 우리 엄마 잘 대접할 사람 구하니까 집 들어온 순간부터 예의 갖추라고. 근데 보자마자 반말부터 찍찍하니 탈락이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수환이 너 그럼 알고. 뭐야? 내 이력서 다 봤을 텐데 너 그럼 다 알고 그런 거니? 큰엄마한테 이게 무슨 예의야? 친척 어른을 오랜만에 만났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서 사람을 속이고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싸가지 없긴 여전하네. 가족 연근 차고 한 건 당신들이야. 그리고 집주인한테 잘 보이러 왔음. 당신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예의를 차려야지. 다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인데 잊었나 봐. 아, 남편 회사 매각돼서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나?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알지. 그 회사 내가 샀는데. 뭐? 너가 샀다고? 그럼 그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네 회사야? 남편한테 그런 얘기 없었는데? 당연히 모르겠지. 내가 워낙 바쁜 몸이라 직접 가보진 못했거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만족할 줄 알았는데 꽤 반발이 셌다고 하던데. 그래도 직원들은 내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솔직히 회사 돈으로 술집 여자 용돈 주는 사장보다야 내가 낫지 않겠어? 이게 말이 돼? 너가 어떻게 그래? 동서 말해봐. 무슨 돈으로 제가 사업가가 된 거야? 설마 그때 사망보험금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돈 받았어야 했는데 불쌍한 거지들 도와주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뭐라고? 불쌍한 거지들? 그래. 아니 그렇게 성심성의껏 도와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말이 돼? 동서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들이 이러면 말려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남편 팔아서 잘 먹고 잘 산 주제. 20년이나 지났는데 반성의 여지가 없네. 이제야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알겠네. 내가 내 남편 팔아서 돈 챙겼음. 넌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팔아서 돈 챙겼잖아. 유산도 다 챙겨가고. 안 그래? 아, 친한 일을 뭐 이제야 말하고 있어. 원래 유산은 장남이 챙겨가는 거야. 그래? 그럼 여긴 내 아들이 사준 내 집이니까 내 집에서 당장 꺼질래? 그렇게 챙겨갔으면서 남의 집 더부설이나 하는 거 보니 너도 사치 좀 많이 부렸나 보다. 뭐? 이게?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당신 이미 탈락이니까 꺼져. 다신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도 말고. 이게 밀지 마.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 아이, 이 자식이 사람을 밀어. 너 고소할 거야? 그럼 나도 고소할 거야. 주거 침입죄로. 어디 한번 해보시지? 주거 침입죄는 무슨... 가면 될 거 아니야. 잠시 후.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이제 말하려고 했지. 미리 말하면 재미없잖아. 너도 참, 누가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봐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를 해? 아빠가 그랬잖아. 기쁜 일은 서프라이즈로 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솔직히 회사 파산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더라고. 빚도 장난 아니게 쌓여있고. 그래서 내가 헐값에 매수했어. 빚 갚는 데는 역부족이긴 하겠지만 여자가 여기에 지원할 줄은 몰랐는데 알아서 굴러왔더라고. 성격은 여전히 지랄 맞네. 어쩜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저래. 워낙 악한 사람들이었잖니. 암튼 그저 너 하나 잘 사는 걸로 충분하다 했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을 줄은 몰랐다. 당연히 신경 써야지.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말했던 거 나 다 기억해. 엄마한테 한 짓거리도 다 기억하고. 그때부터 오늘만을 위해 열심히 살기로 맘먹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 아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엄만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또 미안해? 엄마도 진짜 그 미안하다고 말하는 버릇 좀 고쳐. 행복만 누려도 모자랄 뻔해 자꾸 그러겨. 알았어. 엄마도 이제 안 그럴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당연히 장단 맞춰줘야지. 일주일 후 집. 여긴 또 어쩐 일이에요? 아이고 재수씨, 진짜 오랜만입니다. 와이프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는지 몰라요. 수환이도 집에 있었구나. 잘 자랐네.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 했을 텐데. 저기 동서. 그리고 수환아, 우리가 잘못했어. 저번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말이 막 나왔는데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 저기 우리 좀 도와줘. 응? 그래 수환아, 넌 내 사정 다 알잖니. 너가 준 돈으로는 빚 감당하기 어림도 없단걸. 그리고 저기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지만 나 폐암 말기란다. 당장 치료비도 없어. 그러니까 큰아빠 좀 도와줘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잖니. 아버지 죽었으면 내가 네 아버지나 다름없잖아. 안 그래? 뻔뻔하기 그지없네. 되게 흐리멍텅한 피를 갖고 있나 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피가 다 빨갛지. 그러니까 피는 다 빨간데 왜 너는 우리 아빠 위험할 때나 죽을 때 한 푼을 안 내냐? 그때 네 한창 잘 나가고 있었을 텐데 우리 엄마한테도 고작 70만 원이나 던져주고. 그거는 그때 우리 형편도 좋지가 못해서. 이제 와서 변명하면 뭐해.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 우리 이러다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아들 하나 있는 건 맨날 도박하고 아주 집골이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도와줘라. 동서 제발 도와줘. 동서 착하잖아. 응? 글쎄, 당신들이 그렇게 내쫓은 뒤로 나도 이를 악물고 살아서 그런가 착한 게 뭔지도 모르겠네. 정 그러면 여기서 집안일이라도 하든가. 아이 집은 한옥이랑 매일 물걸레로 마루 닦아줘야 되는 거 알지? 옷도 손빨래하고 반찬도 매번 다르게 해야 하고. 어때? 물가가 그새 올랐으니까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80 정도 쳐줄게. 뭐? 나한테 일을 시키겠다고? 꼴랑 80 주면서? 동서 미쳤어? 왜? 니들이 줬던 돈보단 훨씬 많이 주잖아. 아직 배부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살만한가 보네. 수아나, 이 사람들 내보내라. 이런 인간들은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린다. 안 그래도 내쫓으려 했어요. 얼른 꺼줘. 아이, 이 자식이 큰아빠를 밀어. 너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천벌 내리나? 이미 천벌은 네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꺼줘. 3개월 후. 그 뒤로 시숙과 형님은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어요. 간신히 반지하빵을 구해서 형님은 식당 주방에서 불판을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숙은 별다른 치료도 못 받은 채 반지하빵에서 골골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저번 주에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 내 집에서 일하면 안 되겠냐고요. 이미 늦었다고 말하곤 연락처를 아예 차단했어요. 아들의 사업은 시숙 회사를 산 뒤로 더욱더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제는 웬만한 중견기업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 아들이 참 자랑스럽고 해준 것도 없어서 미안하기도 하네요.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을 같이 먹는데요. 예전처럼 오손도손 얘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요즘이 참 행복하고 꿈만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